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키 파크님, 박용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마지막에 스페이스X의 이제 연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무 길어져서 끊었는데, 물론 이제 댓글에서 메세인을 쓰는 이유가 화성에서 우주에서 좀 더 구하기 쉬운 면도, 그 부분도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스핀 테스트라고 해서 지금 스타쉽이 슈퍼 헤비 부스터가 터졌죠. 그 테스트 하다가 지금 엔진이 무려 3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랩터 엔진 33개를 다 넣었는데, 이거를 이제 점화하는 시퀀스, 이거를 이게 메커니즘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전공자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 시퀀스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제 얘기했듯이 이 스타쉽 큰 거를 올리려다 보니까 순전히 엔진 만드는 전문가들 입장들을 들어보니까 사실 하이드로젠을 쓰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산소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통하고 산소하고 하이드로젠을 섞어서 이제 추진력을 얻는 거죠. 그걸 쓰면은 좀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컨트롤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이착륙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서 프로포전 테스트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메세인으로는, 지금 랩터 엔진으로는 그 연료 자체 이제 프로포전이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폭탄 터지는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큰 걸 우주에 올리기에는 파워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 트윗에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치의 프로포션을 얻기 위해서 테스트했던 것들이 왜 했는지를 이제 이해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3개나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잘 맞춰서 점화가 돼서 한 방에 빵 밀어야지 이게 쭉 나가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점화하는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터진 거죠. 그러니까 파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상황상 이걸 써야 된다라고 이제 스페이스X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제가 보더라도 이착륙을 해야 되니까요, 다시 재사용을 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 폭발이 안타깝지만 워낙 이쪽 동네가 터지고 이런 경험으로 얻는 거라서 시뮬레이션이 되면 참 좋겠는데, 현실과 이상이 참 이게 다르죠. 여기는 아직 다 경험 베이스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지만, 좀 더 이거를 이밸리에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측정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게 또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추측하는 게, 얼마 전에 또 그런 기사도 났었죠. 저 랩터 엔진을 대량 생산하는데 약간 목표치만큼 안 나와서, 여기서도 양산, 제가 지겹도록 얘기한, 아직 그렇게 원활히 양산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33개의 랩터 엔진이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걸 다시 만드는 시간이 좀 시간이 크다. 다른 것들은 금방 복구가 되겠지만 엔진 33개는 좀 타격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더 저기도 양산이 더 원활히 잘 돼서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먼로 팀에서 이제 4680 배터리를 계속 까고 있죠. 근데 이제 영상이 더 안 올라오는 게, 이번에 올라온 건 좀 영상 길이가 짧거든요. 짧은 이유가, 이제 첫 번째를 깠는데 아이고야, 이 안에 폴리우레세인이 그냥 덕지덕지, 우레탄이죠, 우레탄. 우레탄을 그냥 엄청 속안에 발라놨습니다. 한국어로는 우레탄인데, 이것에 이제 크로스 링킹 덴시티라든지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떻게 분자들을 컨트롤 했는지를 좀 보긴 봐야겠지만, 그냥 대충 보기에도 그냥 폼으로 그냥 스폰지 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아마 내부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배터리팩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프로텍션 역할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저걸 잘 만들었다고 그냥 생각했는데,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재활용이 되겠냐라고 묻더라고요. 그쵸, 지금 원로 팀에서도 지금 분석이 더뎌지는 게,
저 안을 저런 걸로 꽉 채워놔가지고 이거를 뜯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저걸 다 헤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압전선이 흐르기 때문에 그냥 막 깔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전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아주 조심히 이걸 까느라고 지금 영상이 그래서 늦어진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타이틀이 이제 불가능하다. Zero Repairability. 그러니까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리사이클링이 되겠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바로 리사이클링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얘기한 걸 보면은 하이그레이드 올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원자재만 첫 번째 이제 생각하고 비싼 거에서 이제 로우 그레이드로 가는데 이런 거는 부수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 유미코아처럼 이제 양극재 만드는 벨기에 거기도 리사이클링 하는데 그냥 완전 소각시킵니다. 다 태워버리면 이제 중금속만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큰 금속들 그게 다 이게 그 양극재 그러니까 비싼 거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물론 이제 아주 일렉트로라이트까지 세분화해서 하는 기술이 있긴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그냥 확 태워서 쓸만한 건 쫙 뽑아내는 그런 것에 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어느 정도는 그거 고려해서 최적의 옵티마이즈 한 상황이 여기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정말 예전과 달리 훨씬 더 뜯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2개가 올라왔는데 저게 짧게 올라와서 그런지 이분이 BMW를 깠습니다. BMW 전기차 i4 M50, M50을 깠는데 와 내부가 이게 지금 내연기관인지 전기차인지 모를 정도로 호스가 이거 아마 쿨링 시스템이겠죠. 쿨링 호스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도 비판이 좀 셌습니다. 슬라피하다고 전혀 심플하지가 않죠. 테슬라 대비하면은 야 이거 이렇게까지 전혀 전기차답지 않은 앞으로 설계에 있어서 좀 많이 진전을 해야겠다라는 평이 주류입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건 또 포드 마기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포드도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미 먼로 팀에서 그 호스 길이까지 재서 야, 너무 이거는 야 이게 단순한과는 거리가 먼 한국에서도 이런 하체라든지 내부를 리뷰하는데 어떤 평가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설계가 좀 매우 좀 미흡하다라는 게 다시 봐더라도 그리고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이제 구독 서비스 한국에서 이게 좀 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열선조차도 돈을 내고 써라.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기사가 좀 난 걸 좀 찾아보니까 일정 지역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리스트에 나온 거 보면 영국이나 독일, 한국, 뉴질랜드, 사우스 아프리카 뭐 요 정도에서 열선을 돈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것 같은데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아예 그걸 시도조차 하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독 모델을 버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애플 카플레이를 1년에 $80씩 내고 이제 쓰라고 미국 내에서 했었다가 백래시를 당해서 여기서도 엄청 반발이 심해서 무효화했지만 계속 이 커넥티드 드라이브의 구독료를 더해서 하려고 하는데 참 전기차 설계도 그렇고 영 장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FSD가 구독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싸면 좋지만 그게 먹혀 들어갔던 이유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일단 구매를 하는 편이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좀 더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같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동반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자동차라는 거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상대적인 거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차학이라든지 충분히 지금 정도로도 다른 어떤 자동차에 비해서 안전성이나 주행 보조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품화해서 팔면서 자금도 마련하고 데이터도 마련하면서 더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데 이상한 거를 참 BMW든 이런 독일 차들이 이제는
영 프리미엄 브랜드 같진 않다.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특히 이런 다시 한번 이런 호수의 설계는 참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루시드가 애플 카플레이를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OTA로 이걸 넣을 것 같은데 이래서 서로 만나지 않았나. 좋은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참 애매한 게 결국은 제어권을 그러면 스마트폰에 넘겨주는 건데 우리가 워낙 스마트폰에 이게 완전 생필품이죠. 이걸 정말 바이오스 돼서 살다 보니까 여기서 차를 컨트롤하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이러면 결국 스마트폰이 이렇게 해서 차를 치고 들어오는 루트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하기가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의 니드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지금 이걸 허용을 안 하고 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을 엄청 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도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지만 아직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거지 또 스마트폰이랑 비교해보면 그건 아닌데 또 차와 일치된 이런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거에 장점이지만 참 여기가 참 이 보더라인인 것 같다. 근데 루시드는 결국은 아마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은데 판매량 증진과 소비자들한테 편의성을 더 아무래도 지금은 대량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상 이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큰 장점이라고도 현재로서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더 어떻게 될지 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리비안이 해고를 좀 여기도 구조조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한 5% 정도인데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리세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위태위태하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런 걸로 나타나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